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23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북한이 최근 1,200만 장에 달하는 대남 전단을 날려보내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서 대남 심리전을 위한 확성기도 다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남북한이 함께 철거한 지 2년 만에 북한이 다시 대남 확성기 설치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군 당국에 따르면 어제부터 비무장지대 여러 곳에서 동시에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조립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2018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심리전 방송을 멈춘 뒤 각각 40여 곳에 있던 확성기 시설을 철거했는데요. 당시 확성기 철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의 첫 이행 사례로 꼽혔습니다. 북한의 대남 심리전 복귀는 4.27 판문점 선언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사실 확성기 방송은 북한 쪽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카드인데요.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성능이 안 좋고 출력이 약해서 한국 쪽에선 거의 들리지 않는 반면에 우리 쪽에선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하지 않는 뉴스를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전달해 효과가 컸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전 선포로 여기고 남북 당국 간 접촉이나 회담 때마다 중단을 거듭 요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재설치를 선택한 것은 우리 측이 맞대응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하고 행동했다라는 해석입니다. 대남 방송이 물리적 타격을 가하는 도발은 아닌 만큼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상응 조치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계산했던 건데요. 즉각 대응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우리 군 당국이 과연 맞불 작전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젯밤 한 탈북단체가 대북 전단을 기습 살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접경 지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로 다시 돌아간 남북관계, 얼어붙은 양측을 녹일 훈풍은 더 이상 없는 걸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앞으로 2년 후에나 있을 대선을 놓고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잠룡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거론되는 여당과는 달리 그동안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미래통합당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요리 전문가이자 외식 경영 전문가인 백종원 씨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프랜차이즈가 여러 형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외식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도와주거나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서 어느 한쪽이 살아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고 결국 제일 좋은 거는 같이 살아야 되는 건데. 지난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골목 상권의 상생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그런데 정치권에서 다시 백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때 아닌 백종원 대선 후보론이 나온 건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19일 통합당 초선대가의 오찬 간담회에서 차기 대선 준비를 거론하면서 백 대표의 이름을 꺼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권 주자를 영입하려면 호감도가 높은 인물이 필요하다면서 백종원 씨 같은 분은 어때요? 라고 물어봤던 건데요. 갑작스런 거론에 놀랐던 위원들도 있고요. 김 위원장의 감각이 젊다면서 호평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 측은요, 대중에 편하게 다가가서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을 언급하며 예로 든 것일 뿐이라며 특별히 대선 후보로 그를 눈여겨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종원 대표 역시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를 해서 웃어 넘겼는데 보도가 많이 돼서 혹시나 오해받을 일이 생길까 봐 미리 말씀드린다며 대선은 꿈도 꿔본 적이 없고 지금 일이 제일 재밌고 좋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치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백종원 대표를 계속 소환하는 이유는 대중과 친밀하게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소통 정치인, 야권의 진짜 대선 주자는 누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충청권 중진 의원이죠. 5선의 정진석 의원과 3선의 박덕흠 의원이 최근 사돈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료에서 사돈으로 가족이 된 현직 의원들 만나보시죠. 네, 지난 21일 정진석 의원의 장녀와 박덕흠 의원의 장남이 결혼식을 올리면서 두 사람이 사돈을 맺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결혼식은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지 위주로 100명씩만 참석해서 조용하게 치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치권은 일절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고 의원실 보좌진 참석도 만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의원은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확산함에 따라서 결혼식을 조용하게 치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에 동료 의원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내서 자녀들의 결혼 소식을 전하면서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크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같은 충청권인 정 의원과 박 의원이 사돈을 맺었다는 사실은 오선 의원과 500억대 자산가의 결합으로도 정치권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선의 정 의원은 미래통합당 내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명으로 통합당 몫의 국회 부의장에 사실상 내정된 상황이고요. 박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의원 재산 공개에서 590억 원대 재산을 신고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전부터 정계와 재계 간에 사돈을 맺는 경우는 많았지만 현직 국회의원끼리 사돈을 맺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죠. 한층 가까워진 만큼 서로의 정치 행보에 얼마나 힘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